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제 마우로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 뒷부분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했어.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엔 먼지 때문에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 근처에나 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매지 않고도 올 수 있었잖아. 이 통을 매지 않으면 집에서 나오지 못해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내가 그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난이인데다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꼬르델리아 아줌마한테는 안짱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불로 찾는데 그 바구바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껴버렸어요. 그리고 쇠총으로 전등을 3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더 있어요. 뗀떼나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 또 호재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2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의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나는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뿌르뚜가.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지요?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제제 맙소사, 이젠 볼장 다 받고 누나는 화가 잔뜩 나서 쫓아왔다. 내가 네 식모인 줄 알아. 빨리 와서 먹어. 누나는 거실로 들어와 내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서 식탁에다 밀어붙였다. 나는 기분이 확 상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 풍선 마저 만들 거야. 나는 그곳을 나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누나가 맹수로 돌변했다. 누나는 내 쪽으로 오는 대신 탁자로 갔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정말 한낮의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풍선은 갈갈이 찢겨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자 누나는 장 위에 있던 가죽 장갑을 집어 사정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등을 돌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아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고 심했다. 갈보, 갈보야, 갈보 계집애. 누나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내 몸은 불덩이 같은 고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안토니오 형이 들어왔다.
형은 나를 때리다가 지친 누나를 거들었다. 날 죽여라 살인자, 날 죽이고 감옥에나 가라. 누나는 내 옷장을 붙들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다. 그러자 형은 눈, 코, 입을 가리지 않고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입을 심하게 때렸다. 누나도 알 거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맞아도 싸. 하지만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글로리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 풍선이 망가져서 가장 슬퍼. 가장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루이스한테 물어봐. 네 말 믿어. 아주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진진이 할머니 댁에 가서 다시 종이를 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선을 만들어줄게. 너무 멋있어서 별들도 질투하게 될 거야. 소용없어 누나. 첫 번째 풍선은 한 번밖에 못 만들어. 첫 번째 풍선을 잘 만들지 못하면 그걸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틀 동안 포르투갈을 보러 갈 수 없었다. 식구들은 나를 학교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잔인한 매질로 엉망이 된 내 몰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입술이 아물어야 내 생활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그저 동생과 함께 민균이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아빠는 잔디란 누나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욕을 한다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숨쉬는 것조차 두려웠다. 내 라임 오렌지 나무 그늘 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마음이 가장 편했다. 거기서 포르투갈가 내게 사준 많은 딱지들을 보기도 하고 루이스 왕에게 인내심을 갖고 구슬치기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나는 포르투갈가 너무 보고 싶었다. 포르투갈은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그의 포르투갈식 말투가 그리웠다. 나는 문지방에 걸터앉아 벽을 기어오르는 하얀 벌레의 숫자를 세다가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때만큼이나 슬퍼 보였다.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아빠의 근심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노래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리오발도 아저씨에게서 배운 지 얼마 안 된 노래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탱고였다. 내가 여태껏 들었던 탱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그따위 노래를 누가 가르쳐줬어? 미친 사람처럼 아빠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고 있었다. 아리오발도 아저씨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리오발도 아저씨의 조수라는 것을 아빠가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또다시 아빠의 손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또.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디 계속해봐라.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내 얼굴은 얼얼함으로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내 눈은 아빠의 손찌검에 따라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노래를 그만두어야 할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불러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것이 내가 맞는 마지막 매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아빠가 손을 잠시 거두고 노래를 더 불러보라고 소리쳤지만 난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살인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감옥에나 가라. 아빠는 화가 울컥 치밀었는지 흔들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었다. 그 허리띠에는 쇠고리가 2개 달려 있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욕을 했다. 개새끼, 쓰레기 같은 놈, 제 아비한테 욕을 해. 허리띠가 끔찍한 힘으로 내 몸을 휘감았다. 허리띠는 마치 1000개의 손가락에 달린 것처럼 내 몸 구석구석을 찾아 때리고 있었다. 나는 벽 한 모퉁이에 고꾸라졌다. 아빠가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나를 구하러 나선 글로리아 누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다. 글로리아 누나는 아빠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매질을 말렸다. 아빠, 차라리 절 때리시고 얘는 제발 그만 때리세요. 아빠는 식탁 위로 허리띠를 내던졌다. 그리곤 손으로 얼굴을 쓸어 올렸다. 그러더니 나와 자신이 불쌍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다 낫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아픔이나 매 때문이 아니었다. 식구들은 의심이 갈 정도로 내게 잘해주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잃은 것처럼 허전했다. 나를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려주고 사람과 그들의 선한 마음을 믿게 해줄 중요한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용히 지냈다.
아무 의욕이 없이 민균유 곁에 멍하니 앉아 무관심하게 삶을 바라보았다. 민균이와 말을 주고받는 것도 싫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도 시시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동생이 내 곁에 있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되었다. 집을 나섰지만 학교로 향하지는 않았다. 나는 포르투갈가 일주일 동안 우리 차를 타고 와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시 나를 기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타나지 않아 틀림없이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도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우정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옆 맞은편 빵집 옆에 그 멋진 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서 한 줄기 행복의 빛이 되살아났다. 내 마음은 그리움보다 더 앞서 달려갔다. 이제 진짜 친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역 입구에서 우렁찬 기적 소리가 울려와 나는 깜짝 놀랐다. 망가라 치바였다. 거만하고 난폭한 철로의 주인이었다. 늠름한 모습으로 갱랑을 흔들면서 나는 듯이 지나갔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도망쟁이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많이 아팠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종업원에게 손가락 신호를 보냈다. 음료수와 케이크가 나왔는데도 난 손을 대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운은 없고 슬프기만 했다. 먹기 싫어? 왜 그러는 거야 꼬마 친구. 말해봐. 난 내 친구잖아. 안 돼요. 여기선 못하겠어요. 어디로 갈까? 일단 여기서 나가요. 물은도 거리도 좋고요. 가까우니까 휘발유도 적게 들 거예요. 그가 웃었다. 너는 어른들이나 하는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니?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든지 절약해야 한다고 배웠다. 모든 것이 비쌌고 돈이 많이 들었다. 차를 모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초록빛 숲풀 사이길로 들어서자 그는 차를 세웠다. 포르투가 제 얼굴을 자세히 좀 봐주세요. 아니 얼굴 말고 주둥이요. 우리 식구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요. 그리고 삐냐제 인디언에다가 악마의 새끼라서 주둥이를 가졌대요. 그래도 잘 보세요. 맨 맞은 데가 아직도 부어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뭐 때문에 이 지경이 되도록 때린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작은 애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 아직 6살도 안 된 애인데? 하나님 맙소사. 난 왜 그런지 알아요. 쓸모없는 애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못돼서 크리스마스에도 착한 아기 예수처럼 되지 못하고 못된 새끼 악마가 됐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넌 아직도 천사야. 심한 장난꾸러기는 맞지만. 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난 너무 못된 애라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번에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당신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히는 몰랐어요. 전 뭐든지 들으면 외우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내용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날 자꾸자꾸 때렸어요. 포르투가 걱정 마세요. 나는 엉엉 울었다. 걱정 마세요. 죽여버릴 거니까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네 아빠를 죽이겠다고? 예, 죽일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벅 존스의 권총으로 빵 쏘아 죽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반대로 죽였어요. 내 마음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죽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포르투가. 당신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저한테 딱지랑 음료수랑 케이크랑 구슬 같은 것들을 사줘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다. 모두가 널 사랑해. 내 어머니나 아버지도. 글로리아 누나와 루이스 왕도 그렇고. 설마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민기뉴라고 했니? 쉬루르까예요. 그래. 지금은 달라요. 포르투가. 쉬루르까는 그저 꽃 한 송이 피울 줄 모르는 어리고 보잘것없는 오렌지 나무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래요. 당신은 제 친구고 그래서 우리 차로 드라이브 하러 오자고 한 거였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 혼자만의 차가 될 테지만 사실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작별? 예, 당신도 알겠지만 난 아무데도 쓸모없는 아이잖아요. 이제 나도 면 맞고 귀 잡히는데 지쳤어요. 더 이상 주둥이란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다. 말을 마치려면 용기를 내야 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아니요,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밤에 망가라치바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그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안 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넌 앞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데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죄를 짓는 거야.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 네가 그러면 난 어떡하니?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날 사랑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는 뒤로 조금 물러앉아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손등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난 널 무척 사랑한다다, 꼬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자, 이젠 웃어봐야지. 그의 고백으로 마음이 반쯤은 누그러졌다. 그래서 이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 잊게 될 거야. 넌 연날리기 챔피언도 되고 구슬치기 왕도 되고 벅 존스처럼 훌륭한 카우보이도 될 거야. 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뭔데요? 토요일날 좀 날씨도 좋고 하니까 관두에 낚시나 하러 갈까 하고 있는데 같이 갈 만한 친구가 없어. 뭐하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내 눈에 활기가 되살아났다. 절 데리고 갈 건가요? 네가 가고 싶다면 억지로 가자는 건 아니고. 나는 대답듯이 면도한 그의 얼굴에 내 볼을 대고 목을 꼭 껴안았다.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고 비극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아름다운 곳이야. 점심을 싸가지고 가자. 넌 뭘 가장 좋아하지? 당신이요, 포르투가. 소시지, 계란, 바나나 같은 거 말이야. 뭐든지 다요. 우리 집에선 가려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가는 거다. 놀러 갈 생각을 하면 잠도 못 잘 거예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를 도와 나무 그늘까지 짐을 날랐다. 여기에 늘 혼자 오세요, 포르투가? 거의 언제나. 봐라, 나한테도 나무가 있다.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포르투가? 이렇게 큰 나무는 세례도 줘야 한다는데. 그는 생각해보고 웃더니 다시 또 생각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이 나무 이름은 까를로따 여왕이야. 이 나무도 당신한테 말을 해요? 말은 안 해. 왜냐면 여왕은 자기 신하랑은 직접 얘기하지 않거든. 난 언제나 폐하라고 불러. 신하가 뭐예요? 여왕이 명하는 대로 복종하는 사람이지. 그럼 전 당신의 신하인가요? 그가 아주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입김에 풀밭이 흔들릴 정도였다. 아니야. 난 왕이 아니고 난 누구한테 명령도 안 해. 난 언제나 너한테 부탁만 하잖아. 하지만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왕들도 당신처럼 뚱뚱해요. 그리고 저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 그럼 왜 우리 집에 와서 아빠에게 절 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앉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다. 너 내 아들이 되고 싶은 거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정말이냐, 꼬마야? 맹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집은 입을 하나 덜게 되는 거예요. 욕도 안 할 거고 볼기짝이란 소리도 안 할게요. 당신 구두도 닦아주고 새들도 돌봐줄게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학교에서도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될게요. 무슨 일이나 다 잘할게요. 네? 그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기뻐할 거예요. 모두들 한시름 놓을 거라고요. 글로리아 누나랑 안토니오 형 사이에 누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북쪽의 양녀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지금 부자 사촌네랑 같이 살면서 공부해요. 이제 다 컸어요. 그는 계속 잠자코 있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만약 아빠가 안 주겠다고 하면 날 사겠다고 하세요. 아빠는 돈이 한 푼도 없으시거든요. 아빠는 분명히 날 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작고 아저씨가 물건 팔 때처럼 나눠서 내도 될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나는 제자리로 돌아 누웠다. 있잖아요, 포르투가. 나를 아들로 삼기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을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얘야.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마. 내 말대로 하고 싶기는 한데 너를 내 엄마 아빠한테서 데려올 수는 없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지금도 널 아들처럼 사랑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짜 친아들로 대해주마. 나는 너무 기뻐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말이에요, 포르투가? 내가 잘 쓰는 말이지만 맹세하마. 나는 우리 가족에게도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의 커다랗고 부드러운 얼굴에 입을 맞췄다.
나는 민균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 민균이는 나보다 더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슈루룩까 그는 내 아빠가 된 뒤로 고슴도치 아빠처럼 돼버렸어.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귀엽다고 생각해. 직권되는 말 가운데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망가라치바에 대한 이야기였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그래, 큰 차 있잖아. 마누엘 발라다리스 아저씨 차.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뭐라고? 망가라치바가 슈타 건널목에서 포르투갈 사람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지각한 거야. 기차가 차를 완전히 박살냈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 헤알렌 곳이 소방차까지 왔었다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잘 몰라. 어린 애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토하고 싶었다. 나는 책상을 벗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 다가온 세실리아 바임 선생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러니 제제? 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았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교장실 근처에서도 상관 않고 계속 달렸다. 거리에 나와서도 히우상파울로 고속도로고 뭐고 다 잊고 달렸다. 단지 그곳에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렸다. 위보다도 가슴이 더 아팠다. 나는 두세 번을 더 토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때론 엉엉 울다가 교복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젠 다시는 나의 포르투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이상 그는 가버린 것이다. 나는 걷고 또 걸었다. 그가 포르투갈하고 부르도록 허락하고 차에 매달리게 해준 곳에 멈춰 섰다. 나무 뿌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몸을 웅크렸다. 생각지도 못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 넌 나쁜 애야. 이번에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넌 왜 다른 애들은 좋아하면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데 이제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볼기짝이란 말도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기 예수, 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도 화 안 냈어. 그냥 조금 울었을 뿐이야. 이젠 어떡해? 이젠 어떡하냐고. 눈물이 온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아기 예수, 내 포르투갈을 돌려줘. 내 포르투갈을 다시 달란 말이야. 그러자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아마 내가 걸터 앉았던 나무의 목소리 같았다. 울지 마라 얘야. 그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형이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왜 그래 제제, 말 좀 해봐. 그러나 난 계속 낮은 신음소리만 냈다. 그러자 또또가 형이 내 이마를 짚어보았다. 완전히 불덩이네. 무슨 일이야 제제. 이리 와. 집에 가자. 내가 천천히 데리고 가줄게. 신음속에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내버려둬 형. 나 이젠 그 집에 안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우리 집이잖아. 난 그 집하고 상관없어. 모든 게 끝이야. 형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내가 전혀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내 한쪽 발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허리를 안았다. 그리고 나를 집까지 데려와 침대에 눕혀주었다. 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열은 나를 집어삼킬 듯 심했고 먹고 마시면 곧바로 토해버렸다. 나는 점점 야위어갔다. 나는 몇 시간이고 끔쩍 않고 벽만 쳐다보았다. 주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가 싫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하늘로 가고만 싶었다. 집안은 죽음의 장막이 내린 것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들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내 곁에서 밤을 새웠다. 아무리 그래도 난 포르투갈을 잃을 수가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 특이한 억양, 창밖의 귀뚜라미까지 쓱쓱 그의 면도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유리조각에 찔린 곳을 바늘로 꿰맬 때의 느낌도 아니었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팔과 머리의 기운을 앗아가고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의사를 불렀다. 파울레베르 박사가 와서 나를 진찰했다. 그는 한눈에 나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쇼크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이겨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그를 밖으로 들고 나가 말했다. 맞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님. 자기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린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저래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돼요. 별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오렌지 나무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숙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지만 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약을 먹었으나 그래도 계속 토했다. 나는 나아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실 수도 있었고 토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때면 열이 오르고 토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다. 어떤 때는 망가라치바가 나는 듯이 지나가며 그를 덮치는 광경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만약 나를 눈꽃만치라도 좋아했다면 포르투가가 아무런 아픔 없이 저 세상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곁으로 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울지마 아가, 다 있게 돼. 너만 좋다면 내 망고나무를 줄게. 그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있잖아 누나, 난 더 살고 싶지가 않아. 다 나으면 다시 나쁜 아이가 될 거야. 누나는 몰라. 누구를 위해 착해져야겠다고 마음먹을 그럴 사람이 이젠 없어. 있잖아 루이스, 지금 형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 내일 더 놀자. 케이블카 놀이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자. 루이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현실을 알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나는 마법이 풀린 민기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루이스는 그 흰 꽃이 우리의 작별 인사였음을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빠의 깔끔깔끔한 턱이 내 얼굴을 스쳐 따끔거렸다. 오래 입은 옷에서 나는 냄새도 역겨웠다. 나는 아빠의 무릎 밑으로 빠져나와 부엌 문으로 갔다. 그곳 계단에 앉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뒷뜰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언짢아졌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는 돌아가셨어. 망가라치바가 내 아빠를 죽였어. 울지 마라 얘야. 우리는 이제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집 뒤에 진짜 강도 흐르고 아주 큰 나무들도 많이 있어. 그 나무들은 네가 다 가져라. 거기다 그네도 멜 수 있어. 아빠는 몰랐다. 세상에서 까르로타 여왕만큼 멋있는 나무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곡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 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포르투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의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포르투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제 마우로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마저 다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오랜만에 읽으면서 다시금 우리 속에 있는 철들지 않는 순수성과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가처럼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고 진정한 이해와 나눔을 주는 삶을 소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